우리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혹시 누군가의 날카로운 시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관계에 너무 깊이 얽혀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보신 적은요? 우리 삶에서 겪는 이런 두려움과 갈등은 참 많은 경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한 말 한마디, 짓는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늘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다닙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집에서는 가족들의 기대 어린 눈빛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시선들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남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내 모습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다 보면 진짜 내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심지어 적의 마음까지도 사로잡는 이런 분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 걸까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이분들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세 가지 척이라는 지혜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 세 가지 척은 바로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거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결코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척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 간에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랍니다. 봄날 아침 이슬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깊은 바다처럼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법. 오늘은 이 세 가지 척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소중한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지혜가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척의 지혜로운 모습들을 우리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르는 척이라는 첫 번째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한 회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팀장은 회사에서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서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이런 완벽함을 팀원들에게도 요구했지요. 특히 김 팀장은 실수를 참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고 고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실수는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2달이 채 안 된 신입사원 민지 씨가 중요한 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발표. 민지 씨의 이마에는 어느새 긴장된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도중 민지 씨가 준비한 자료에 작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발표 도중 민지 씨의 말을 자르고 즉각 지적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 완전히 잘못됐네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체크 안 하고 발표를 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지 씨에게 쏠렸고 민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으려 했지만 긴장한 탓에 물잔마저 흔들려 책상 위에 물을 엎지르고 말았죠. 그날 이후 민지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밝은 미소로 인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다녔습니다. 회의 때마다 의견을 내야 할 상황이 오면 말을 하기도 전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혹시 또 실수한 게 있을까 하는 걱정에 그날 했던 모든 일을 다시 확인하느라 늦게까지 남아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괜찮아, 집에 가라고 말했지만 민지 씨는 조금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라며 불안한 눈빛으로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민지 씨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져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말했다가 또 틀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고 회의 시간이면 늘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밝은 미소와 열정을 가지고 입사했던 신입사원은 이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그저 지시받은 일만 조용히 하는 직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수족관 속의 물고기처럼 안전한 자리에만 머물며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며 다른 팀원들도 차츰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가는 민지 씨처럼 될까봐 새로운 시도나 제안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팀 전체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라져갔습니다. 반면 서울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팀의 이야기입니다. 이 팀에도 한 신입사원이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 대리는 입사 3개월 차 처음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되었죠. 그런데 발표 도중 그만 주요 수치를 잘못 인용하고 말았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정 대리의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박 팀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 대리, 발표 정말 잘 준비했네요. 열심히 연구한 게 보여요. 계속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어요? 긴장으로 굳어있던 정 대리의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다시 발표를 이어갈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박 팀장은 정 대리를 조용히 커피숍으로 불렀습니다. 혹시나 꾸중을 들을까 걱정하는 정 대리에게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도 신입 때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팀장님이 내 실수를 이해해 주셨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는 전반적으로 아주 좋았어요. 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볼까요? 그날 이후 정 대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대신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팀장의 따뜻한 배려가 그의 자신감을 키워준 것이죠. 회의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때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팀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팀 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원들은 서로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돕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고, 덕분에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박 팀장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팀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팀원들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회사의 실적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모르는 척이라는 작은 배려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회사,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모르는 척이라는 말을 들으면 잘못을 눈감아 주거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도 그랬고, 지금의 우리도 여전히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요? 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앞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서 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 팀장의 경우처럼 즉각적인 지적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순간적으로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고 그 사람의 자신감과 도전 정신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반면 박 팀장처럼 모르는 척하는 지혜는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당장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는 척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결국 모르는 척은 상대방의 잘못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깊은 배려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 나무가 자랄 때 너무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처럼 때로는 모르는 척이라는 따뜻한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돈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관계 자체를 망치기도 합니다. 여기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미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SNS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이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최신 트렌드의 옷을 차려입고 유명 레스토랑과 카페를 다니는 그녀의 일상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미연 씨는 항상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추천했습니다. 여기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대. 다음 모임은 여기서 할까? 하며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자연스럽게 제안했죠. 친구들의 생일에는 명품 지갑이나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이 당연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매달 카드 대금을 확인할 때마다 미연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고 밀려오는 대출금 이자는 그녀를 점점 더 옥죄어 왔습니다. 오늘 저녁 모임. 미안해.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점점 친구들과의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비싼 선물도 고급 레스토랑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SNS에는 여전히 화려한 일상을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연 씨의 모습은 친구들에게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미연이가 또 비싼 데를 예약했대. 이번 달 카드값도 많이 나왔는데 친구들은 점점 미연 씨의 연락을 부담스러워했고 그들 역시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연 씨는 깊은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SNS 속 게시물 아래에는 수백 개의 좋아요가 찍혀 있었지만 정작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밤마다 불안과 초조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도한 소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거운 현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간관계일까요? 반면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인 수진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SNS를 하고 트렌드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느 날 친구들과 모임 장소를 정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조금 아껴 쓰려고 하는데 우리 근처 동네 카페에서 만나면 어떨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자. 처음에는 약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비싼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가졌던 친구들은 잠시 어색해했죠. 하지만 그때 한 친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나도 사실 요즘 좀 빠듯했어. 편하게 만나서 수다 떠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동네 카페에서 시작된 그들의 모임은 전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친구들의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죠. 돈을 아끼자는 수진 씨의 솔직한 제안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도 사실 매번 비싼 선물 준비하느라 부담됐어. 그동안 SNS에 올릴 사진 찍느라 정작 대화는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 이런 솔직한 대화들이 오가면서 친구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돈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자 오히려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더 편안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돈 없는 척은 단순한 절약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포장 대신 진실된 마음을, 비싼 선물 대신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지혜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내는 소소한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그들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값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선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진정한 관계. 수진 씨의 이야기는 돈 없는 척이라는 작은 용기가 이런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 꼭 지적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 일상에는 참 많습니다. 특히 이웃 간의 소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가 되었죠. 여기 30년 넘게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할머니는 층간 소음에 매우 예민한 분이었습니다.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빗자루로 천장을 두드리곤 했죠. 특히 위층에 이사 온 젊은 부부와 그들의 5살 아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늦은 저녁에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즉시 위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젊은 엄마에게 김 할머니는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가 뛰어다니게 하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나요? 이웃들이 문을 열고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젊은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도 모르나 봐요. 내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할까요? 결국 그날 이후 위층 가족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모두들 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렸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 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이웃들과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한때는 정이 넘치던 아파트가 이제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작은 소음도 참지 못했던 그녀의 태도가 결국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사는 박 할머니는 비슷한 상황을 전혀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녀의 위층에도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할머니도 아이들 발자국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엄마를 만났을 때 그녀가 퇴근 후에도 병원에 다니는 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표정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 뛰는 소리가 들렸을 때 박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소리는 아픈 아이가 건강해졌다는 의미일지도 모르지. 다음 날 박 할머니는 위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젊은 엄마에게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넸습니다. 어제 아이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내가 끓인 달죽인데 아이랑 같이 드세요. 젊은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의 병원비로 힘들어하던 차에 이웃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위층 가족은 박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여겼습니다. 아이가 뛰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썼고 가끔 아이가 뛰어도 박 할머니는 아이들은 뛰어다녀야 크지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나누고 휴가 갈 때면 서로의 집을 봐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박 할머니의 너그러움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싸움이 잦았던 아파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못 본 척은 결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였습니다. 때로는 못 본 척하는 너그러움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원망으로 남고 누군가는 평생 감사로 기억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본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 이 세 가지는 단순히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옆집 아이가 실수로 우리 집 화분을 깼을 때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못 본 척할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조금 짜게 했을 때 우리는 지적할 수도 있고 모르는 척할 수도 있죠. 친구가
비싼 식사를 제안했을 때 무리해서 따라갈 수도 있고 돈 없는 척하며 편안한 곳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이 넘쳐나고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경쟁이 이어지며 가정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척은 우리에게 잠깐의 쉼표를 선물합니다. 마치 봄날의 미세한 바람처럼 이 작은 지혜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모르는 척은 상대방에게 자존감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돈 없는 척은 관계의 진정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못 본 척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정성스레 가꾼 정원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실수를 모르는 척 해준 적이 있나요? 혹은 돈 없는 척하며 관계의 부담을 덜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못 본 척하며 더 큰 이해를 얻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이 세 가지 척의 지혜로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